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그 MZ 세대에 대해서 마케팅적으로도 또 뭐 기사에서도 그 용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1981년생부터 2012년생까지인가?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과 끝이 아버지와 뭐 자녀 관계일 정도의 세대로 통틀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쓰는 용어들을 과연 그대로 써도 되는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문에서 시작된 콘텐츠고요. 일단 저는 83년생이고요. 네. 그냥 성까지만 뭐 네, 정씨입니다. 정씨. 전 표씨고요. 네. 저 99년생 강씨. 정씨, 강씨. 정씨, 이렇게. 정씨 강씨로. 네. 강구구, 표팔구. 네. 정팔삼. 요 정도로 가도록 하고 우리가 아무래도 수원 사람들 영화제라는 그 수원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 세대적으로 보게 된 거잖아요. 우리를 이어준 건 영화인데 좀 가볍게 미디어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만화를 진심 좋아했었거든요. 그게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창 이게 만화 대여점이 엄청나게 이렇게 활성화된 시기고, 혹시 만화 대여점 이용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냥 빌려서 집에 가져가는? 아니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뭐 책세계 뭐 이런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건당 뭐 한 200원, 300원씩 이렇게 빌려가지고 봤는데 뭐 그 당시 작가님들 뭐 저작권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뭐 다 대여점 배불리는 시기였는데 그때 거의 뭐 안 본 만화책이 없을 정도로 다 봤죠. 저 그 한국 순정 만화 선생님들 그 김혜린, 신희수, 황미나 혹시 아시나요? 예, 황미나 예 작가님부터 뭐 일본 만화는 뭐 당연히 뭐 베르사유의 장미부터 시작해서 뭐 유리가면 뭐 드래곤볼, 헌터헌터 뭐 이런 소년 만화랑 뭐 슬림덩크는 이제 실시간으로 한 권씩 나오던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면서 나름 그 기다림의 행복과 낭만이 있던 그래서 그냥 푹 빠졌었죠 그때. 그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책이나 영화로도 좀 이어지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체이자 뭔가 그런 대중문화의 속에 풍덩 들어가게 해준 발판이 된 미디어? 손으로 다 넘겨보던 흑백 만화책. 네. 저도 최근에 진정리를 하다 보니까 윙크 저 윙크 다 사서 모았었죠. 네. 거기 청계영 네. 오디션 저는 맞아요. 그걸 많이 그때라서 그때 그 또 청계영 작가님의 오디션이 엄청났던 게 또 H.O.T랑도 같이 이게 콜라보가 되면서 우리들의 맹세라는 뮤직비디오도 청계영 작가님이 그렸고 그때 엄청나게 아무튼 소녀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이슈가 컸었죠. 예, 우상화됐고.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세요? 네, 저는 윙크 전혀. 전혀 모르세요? 네, 아까 오히려 말씀해주신 뭐 헌터라던가 뭐 드래곤 이런 거는 요즘에도 이제 꾸준히 회자되는 작품이라서 이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윙크는 사실 정말 처음. 저는 윙크에서의 제일 그 큰 뭐랄까 성과는 청계연 작가님의 발굴이 아니었을까 정도로 그 당시엔 되게 나름의 센세이셔널했어요. 그래요? 네, 그 작가님이 좋아하면 울리는이라는 그 원작 웹툰 만화도 그리셔가지고 웹툰이 이제 드라마 시리즈로도 나오고 완전 처음 들어가지고. 네. 네, 저희 입장에서 이제 만화 대여점보다는 좀 만화 카페가 맞아요. 네, 따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대여해서 집에 가져간다라기보다는 딱 그 자리에서 만화책을 읽고 그 자리에서 어떤 데이트 장소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만화를 본다라고 하면 그 장소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사서 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거든요. 물론 좀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 넘김 자체로 만화를 소모하는 분들은 솔직히 많이 못 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요즘엔 그 만화가 애니메이션이 된 사례가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OTT를 통해서 애니메이션화도 많이 되고 시리즈도 되고 네, 그만큼 보급도 많이 되다 보니까 만화보다는 요즘 분들은 애니메이션을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 그리고 워낙 원작이 웹툰 원작인 게 정말 대세니까 맞아요. 이번 전지적 그 작가 시점 그것도 맞아요. 완전 유명한 웹툰의 원작이었고 웹툰 쪽 저는 사실 웹툰을 안 본지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제 기억에는 아마 제가 초등학생 때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웹툰, 네이버 웹툰이라는 그 산업 자체가 그때부터 막 한참 부흥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2010년대 초반
조금 더 좀 한 2008년, 막 2007년, 8년 막 이때쯤부터 웹툰이 뜨기 시작해서 저도 그때는 한창 많이 봤는데 어린 시절에는 저는 약간 몰아서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매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한꺼번에 몰아서 보다 보니까 언제부터가 이제 까먹고 안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휘발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보게 됐는데 저는 만화를 요즘 들어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웹툰 말고 넘기는 책이요? 네, 넘기는 책, 그 일본 만화를 일본 만화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떤 거 보세요? 저 요즘 체인소맨 정말 재밌게 체인소맨. 체인소맨 가지고 글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예. 요즘 뭐 체인소맨은 완전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요즘 많이 본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인터넷으로도 보고 직접 책으로 사서 봤는데 저한테는 이 두 개가 너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내려서 보는 그 시각 매체랑 넘겨서 보는 거랑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다르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연출적으로 벌써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책 넘겨보는 건 그 영화의 그 컨티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되게 어릴 적부터 이 웹툰이 맞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있었던 거고 예. 네, 맞아요. 예.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보다가 잠시 잊혔던 존재인데 83님 같은 경우는 네. 그 웹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전해야 될 느낌이 있는 네네. 이렇게 다시 돌아갔다는 느낌? 그 만화책 같은 경우는 80년대에도 90년대에도 있었던 매체인데 그거를 다시 보는 재미를 좀 느끼셨어요. 맞아요. 직접 사서 보는 경우가 요즘 좀 생겨서 네. 갑자기 좀 한두 권씩 샀거든요. 종이 네, 이 휴대폰으로 내려서 보는 그런 재미도 물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만화책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이 종이로서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의 정취가 있는 것 같아요. 컷 만화이고 이 컷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다음 장을 넘겼을 때 어떻게 그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지 자체가 영화를 좋아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연출과도 마찬가지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화면으로 내리는 것도 충분히 그것만의 뭔가 연출 방식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종이가 조금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 근데 저 같은 경우가 제 생각에 좀 특이한 경우고 특이하다기보다 그때 그 말이 나왔었거든요. 저희 때는 시류를 따르지 않으면 이상한 취급을 받는 그 문화가 있었다면 요즘은 그냥 개성 자체를 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유행 같다. 각자 다 따로의 개성을 네. 즐기면서 사는 게 되게 당당하고 좋은 상황이 됐다 하는데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요즘 보면은 되게 우리가 그래서 더 막 예쁘게 보죠. 마음이 들고 네. 계속 얘기를 걸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흥미도 근데 뭔가 옛날보다는 현재가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은 그래서 조금 더 개개인의 어떤 취향을 좀 더 보장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실제로 조금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이랑 연장선상으로 저 한창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만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그때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건 저희 때도 있었어요. 그걸 뭘 보느냐 했는데 요즘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느끼는 게 얘가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졌고 또 애니메이션 이야기가 굉장히 일반화됐어요. OTT의 발달이 제 생각에 정말로 영향이 큰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보급도 많이 되고 일반인들에게 접근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그냥 막 어디 가서 막 야, 뭐, 체인소맨 얘기도 막 그냥 하고, 막 귀멸의 칼날,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게, 어릴 때 일본 만화를 좋아했던 제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하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비주류였는데 주류가 됐잖아요. 그 막, 소위 말하는 그, 오타쿠들만 즐기는 그런 소수의 문화였던 것이 굉장히 넓게 보급화된 느낌이 실제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외에 어떤 다른 문화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조금 그럴 수 있지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 내지는 어떤 이야기 문화도 형성된 것 같아요. 몸소 느끼셨네요, 그걸. 한 10년? 15년 네. 차이로. 어릴 때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어디 가서 저 이번 올해 연도에 극장을 거의 못 갔는데 정말로 많이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나마 이제 체인소맨은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극장 가서 챙겨봤거든요. 아마 근데 옛날이었으면 제가 어디 가서 체인소맨 봤다는 얘기를 쉽게 못했을 것 그쵸. 같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네, 근데 지금은 추천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괜찮다, 보러 갈만하다, 막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저한테도 편해지고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좀 일반적인 게 조금 옛날에 비하면 훨씬 그렇게 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박스오피스 1위도 귀멸의 칼날인가요? 1위가 좀비 딸인 걸로 알고 좀비 딸이요? 있는데 그것도 웹툰 원작이고 사실. 네, 주변에서 좀비 딸 보러 가신다는 분들도 웹툰 보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구현됐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그게 또 흥행 이유가 그 이정은 배우님이 그 캐릭터를 너무 잘 소화하시고 맞아요. 각 캐릭터 싱크로율들 배우들과의 네. 캐스팅 싱크로율이 너무 높다 해서 또 그것도 맞아요. 있지. 그래서 뭐 우리가 미디어 전체를 얘기해 보면서 결국 또 영화로 귀결되는. 귀결해서 네. 어쩌면 궁극적인 지점이 아닐까요? 네. 뿌리죠. 그리고 사실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콘티가 필요하고 맞죠. 콘티는 만화 형식이고 괜히 종합 예술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음악, 미술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뭐 사진도 있는 거고, 맞아요. 예, 무대 미술도 있고, 연기도 예술이잖아요, 그죠? 연기하는 것도. 맞아요. 저는 그래서 참 영화 감독님들이 제일 위대한 거. 지금 거의 사실상 16년 차이가 나는데 문화가 순환을 하면서 매체들이 웹툰에서 만화책, 만화책에서 웹툰, 그리고 귀결되는 건 영화. 그래서 이렇게 잘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뭐 이동거리가 긴 경우가 많았다 보니 살면서 그러면 음악이 멀미를 안 하면 이것저것 다 듣는 편인데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각 세대에서는 어떤 음악을 좀 즐겨 들으셨는지. 큰일 났네. 영화만 보신 분이라, 그죠? 그러니까요. 영화를 하나도 모르는. 영화를 보셔도 뭐 거기서 OST도 들으시고 음악도 들으시는 거라. 아니, 얼핏 대화를 이렇게 나눠봐도 저보다 아이돌보다 훨씬 잘 아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좀 아이돌 좋아하거든요. 저 진짜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여기가 지세대시고 여기 음악은 정말. 근데 재밌는 게 요즘 친구들이 되게 옛날 노래를 많이 듣는데 그걸 타블로그가 그 내일 그 리더분이랑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 유튜브를 봤는데 요즘 친구들에게 옛날 노래는 더 이상 옛날 노래가 아니라고. 왜냐면 유튜브에서 어느 순간 그 옛날 노래지만 지금 자기가 들으면 그게 현재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꽂히는 거래요. 맞아요. 그냥 다가온다 노래가. 그래서 그런 경계가 없다. 그래서 에픽하이 노래도 지금 다시 막 붐업되고 있거든요. 그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 많아서. 네, 그래서 콘서트도 막 다 매진되고, 그래서 찐 팬들이, 골수 팬들이 이거 매진돼서 너무 안타깝다. 약간 그런 수준으로.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요즘엔 그런 시대의 경계가 없지 않나. 음악 듣는 거. 네. 제가 이번에 졸업작품으로 연극을 올렸는데 그 연극이 끝나고 연극분들이랑 이제 여행을 갔다 왔어요. 1박 2일로. 근데 이제 가면 이제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노래 맞추기가 나온 거예요. 나한테 나영석 예. 가서 맞추고 싶다. 3초 듣고 맞추기를 하는데 저 진짜 가서 진짜 엄청 혼났어요. 진짜 하나도 몰라가지고 좀 노래 막 이렇게 3초 듣는데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맞추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같이 간 분 중에 지금 제 애인분께서 계시는데 제 애인분은 여친 어때요? 여자친구. 약간 너무 연식이 있어 보여. 저 99년생인데 여친. 예. 너무 재밌는 단어. 샤이하네요. 옛날 노래도 나왔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제가 태어났을 때 그때쯤의 노래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다 맞추는 거예요. 뭐라 해요? 처음에 알았을 때는 K-pop 위주로 아는 줄만 알았는데 네, 제가 태어났을 때 시절의 노래도 많이 나오는데 그 문제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다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그냥 다 들었대요. 옛날 노래고 뭐고 그냥 그런 거보다 그냥 유튜브에서 듣다 보면은 이 노래 저 노래 다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접근성 자체가 워낙 좋아졌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그 경계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앞선 얘기했던 것처럼 OTT의 보급이 있듯이 유튜브의 발달이 이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럼 제일 좋아하는 자주 듣는 네. OST 빼고 OST 말고 대중적인 음악 중에 뭐 팝이나 K-팝, K-팝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한국의 음악들 대중가요나 팝, 뭐 브리티시 팝도 괜찮아요. 범위가 자꾸 늘어나. 그 중에 하나는 건지겠지. 궁금하네요. 그냥 OST 빼고 저도 밴드 음악을 좀 많이 듣는 아, 밴드. 네, 밴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혹시 검정치마 알죠. 검정치마 치마는 음악 클래식이죠, 이제. 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 대학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검정치마. 안티프리즈랑. 네. 검정치마 노래 자체가 살짝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옛날에 어떤 노스텔지아하는 느낌을 좀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저를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신선했어요, 오히려. 이런 감성의 노래가 오늘날에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그거 자체가 되게 인상 깊었어서 막 부모님한테도 이 노래 들어봐요 막 했던 것 같아요. 그 감성이 지금도 나온다라는 거. 그럼 뭐, 언니네 이발관 이런 노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또 거기까지는 안 가셨나? 네. 콜리더가 그건 들어봤습니다. 델리 스파이스. 네, 알고 있죠. 네. 델리 스파이스 뭐 노래방에서도 자주 그쵸. 예.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밴드. 예. 그래도 홍대 인디씬. 네, 뭐 해외도 비슷합니다. 뭐 오아시스 노래도 좋아하고요. 근본.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은 진짜 몰라요. 제가 아는 아이돌은 빅뱅이랑 트와이스에서 멈췄어요. 어머나. 그래도 많이 아는 예, 빅뱅 트와이스면. 1세대, 2세대 2세대, 그러나 3세대 저 세대도 몰라요. 뭐 세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세대도 있죠. 요즘 뭐 걸그룹은 4세대, 5세대인데 4세대 걸그룹의 장카설 알죠? 그건 아는 예, 거. 5세대 이방원. 이방원 알아요? 몰라요. 이방원 몰라요? 5세대는 이방원. 이방원이 뭐? 저 전혀 몰랐어요. 그 하츠 투 하츠 아. 이한이 그 엄청 예쁘게 생긴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이한이랑 아일릿의 원희. 걔가 몰라요. 이방원의 원 그 친구가. 몰라요. 몰라요? 아일릿 몰라요? 네, 많이 나오고 예, 이즈나의 방지민 뭐 이렇게 이방원. 저 진짜 처음 들어요. 아 진짜요? 지금은 5세대랍니다. 장카설이 설은 누구예요? 설윤 엔믹스 설윤. 설윤. 서류는 알아요. 네, 알아요. 알죠. 네. 워낙 예뻐서 계속 그쵸. 떴을 거야. 맞아. 안 뜰 수가 없죠. 그 요즘은 저는 또 딸의 영향도 있어가지고 딸이 이제 초4니까 한참 관심 많고. 참. 좋아할 때 그러네. 지금 이방원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초사 때 만화 봤는데. 아유 많아. 좀 보시고 네. 몰아서 보시고 맞아요. 저는 만화는 참 유익하다고 봐요. 따님하고 같은 아이돌을 또 좋아해보신 적도 있고 그쵸. 뭐 뉴진스 같이 좋아하고. 근데 저는 애들한테 뭔가 제가 이렇게 아카이빙한 유구한 음악들을 좀 들려주는 게 제 로망이거든요. 예, 그 예전부터 내가 내 플리에 항상 담겨 있고 막 해외에 할 거 없이 저도 음악을 굉장히 어쨌든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항상 서울로 출퇴근을 십몇 년을 넘게 했어가지고 항상 음악을 들었어서 그래서 그런 아카이빙 하는 것도 있고. 디깅을 안 하고 싶어도 네. 하게 돼요. 왜냐면 한 개만 들으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귀 안 좋아지고 네. 이명호 그 당시 또 이어폰도 안 정도예요? 이어폰이 안 좋아요. 그 당시 노이즈 캔슬링이 뭐가 있어요. 그냥 사방에 소음감 묻히지 않도록 내 음악을 크게 틀고. 예. 그렇겠네. 그리고 약간 뭔가 되게 락쟁이 분들은 일부러 크게 틀어서 나 이런 음악 들어하고 약간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당시. 그쵸? 밖으로 나오게. 빨간 버스에서 네, 빨간 버스에서. 언제부터 막 이어폰이 없으면은 걸어다니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다 놓긴 이어폰 하나씩 다 있으니까. 네. 저는 요즘에 그 좀 옛날 걸그룹이지만 레드벨벳 필마이 리듬에 꽂혀서 저는 그 필마이 리듬은 우리나라 아이돌 음악 중에 정말 최고라고 꼽거든요. 클래식으로 네. 네. 최고라고 뽑으시네요. 네. 제가 꼽는 최고의 아이돌 음악 중 하나는 필마이 리듬. 우와. 그리고 요즘에는 올데이 프로젝트 그 원몰 타임 아니면 저는 그 전께 좀 더 좋더라고요. 되게 신선하고. 예, 페이머스. 그거 좀 즐겨 듣고. 그리고 하츠 투 하츠의 포커스라는 약간 하우스 댄스 음악 딱 들었는데 완전 귀에 탁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에서 그냥 그거 무한 반복하고 듣고. 예, 그러고 있어요. 예, 포커스도 추천합니다. 우와. 근데 옛날 노래도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부모님을 본 일에 몰라요를 가장 많이 듣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 어떤 에너지도 생기거든요. 맞아. 노동요가 되죠. 저 정말 네. 동감하는.
좀 헬스를 하는데 운동 없으면 그 운동이래. 음악 없으면 못하게. 약간 쇠질 전용 네, 음악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플리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OST거든요. 그 에스파 노래 들으면 쇠질이 절로 되는데, 그죠? 그쵸, 에스파. 위플래시 이런 거, 예, 플래시 이런 거. 예, 여친분 치실 것 같은데. 쇠질할 때 듣는 OST. 쇠질할 때 제가 올해 최고 히트작 중 하나가 F1. 아, 그거 진짜 맞아. 그때 극찬하시는. 극찬. F1의 그 Lose My Mind 노래. 네. 그거를 들으면서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효과가 저도 엄청나요. 들었었어요. 그거 듣고 쇠질했어요. 아, 진짜. 저도 네. PT 하거든요. 네, 영화에서 딱 그 쇠질할 때 나오거든요. 와, 네. 죄송한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그때 한번 친남동생이랑 되게 닮았다. 동생 닮았어요, 되게. 아, 그런가요? 제 동생은 근데 8, 9예요. 친구. 예, 네. 무려 제 동생보다도 10년이 젊은. 남매셨나? 되게 동생 닮아서 약간 저기네. 예, 친근감이 있네. 감사합니다. 선배인데 이제 여동생 아빠 엄마인데 머리 일단 이 그죠? 느낌 비슷한데요? 네. 완전 내 동생이야 지금. 처음 영어를 좋아하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갑자기 질문하네. 저한테 다. 저는 늘 음악을 좋아했었고 저는 어렸을 때 Fly to the Sky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너무 좋지. 그래서 환희 브라이언 두 가수를 참 좋아했는데 그들이 추천하는 음악들이 다 흑인 음악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줬어요.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다가 뭐 그거랑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서 뭔가 미국 90년대 후반의 풍경이 담긴 영화들을 보면서 그 문화를 동경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전공이 국문과다 보니까 뭐 문학만 배우지 않고 문학 비평 그리고 그냥 영화 평론 그러면은 감독 하나를 집어서 디깅을 해야 돼요. 분석하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 좀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게 된 네.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음악이 이어준 것 같습니다. 어떠실까요?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네. 좋아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주말 부부셨는데 아버지께서 항상 주말에 돌아오실 때 최소 한 편에서 두 편 정도의 영화를 항상 가져오셨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같이 보는 게 어떤 일상이었다 보니까 최소 매주 그때가 제가 유치원생 때 보셨네. 그때부터 영화에 노출이 좀 많이 됐던 것도 같고요. 또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영어만큼은 꼭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뭔가 해리포터도 이렇게 비디오를 사서 매번 이렇게 보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거의 제일 쉬운 접근 매체 중에 네, 제일 접근성이 쉬운 미디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애들끼리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영화 봤어? 이렇게 되고 애들이 안 본 영화를 제가 설명해 주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평론가에 중학생 때였나요?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외출을 하셨는데 OCN이 있어요. TV 맞아, 같은 맞아. 거 그 영화 틀어주는 그 채널 네, 있잖아요. 거기서 블랙스완을 한다는 거예요. 블랙스완. 네, 블랙스완 하는데 딱 옆에 19 이렇게 저 그때 14세 동생이랑 같이 있었는데 저 동생 심지어 근데 그 19 하나에 이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좀 약간 어렵긴 한데 그죠? 엄마 몰래 보는 그 재미 영화의 맞아요. 시작. 그거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괜찮았어요 블랙스완. 근데 그렇게 딱 봤는데 그 블랙스완이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에로틱한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아니죠. 심리적인 그런 그죠. 그게 어려운 건데 애들한테. 근데 저는 엄청 몰입하면서 봤어요. 아 진짜. 네. 몰입을 그때 했구나. 처음으로 이런 영화가 있구나 하면서 봤어요. 아마 동생은 정말로 보기 싫다 하면서 나갔거든요. 방 밖으로. 근데 진짜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안 움직이고 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뭘 이해하고 봤다기보다 분위기에 압도 분위기. 당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나 이런 감성에 압도될 수 있다라는 거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부터 뭔가 더 영화를 막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감수성의 수준이 높네요. 막 그냥 액션도 아니고 막 트랜스포머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나이에 맞죠, 네.
약간 심리적인 그 특히 그 프리마돈나들의 그 싸움을 이해를 한다는 게 이게 모르겠어요. 직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아직도 제가 그때 OCN에서 19 영어를 봤는데 모르시고 이렇게 영화 디깅을 잘 하고 좋아하는 우리들은 어떤 앱을 쓸까? 또 궁금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젠 아시겠지만 완전 잡식이라서 뭐 이것저것 다 쓰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건 유튜브더라고요. 그리고 피크민, 걷기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이키 러닝.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좀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쪽은 유튜브 말고는 앱이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요. 순위에 보면은. 그래서 좀 궁금해요. 이렇게 좀 취미나 막 확고하신 분들은 어떤 거 쓰시는지. 저는 뭐 그냥 X 맨날 눈팅하거든요. 구 트위터 네, 구 트위터. 저는 거기서 활동은 안 하고 그냥 거기가 어쨌든 제 최신의 정말 날것의 실시간으로 실시간의 소식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거긴 좀 잘 걸러서 봐야 되는 맞아. 곳이잖아요. 또 정말 보지 않아야 될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정도의 그런 선택을 제가 볼 수 있는 정도의 그 나이는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딱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사람들만 팔로우해서 실시간에 신선한 정보를 얻는 루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봐도 처음 X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뭐 인스타로 왔다가 뭐 유튜브로 왔다, 네이버로 왔다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소식들의 그 흐름을 보면. 네. X가 확실히 소식은 정말 빠른. 버릴 것도 많고 쓰레기 같은 것도 많고 예, 정말 똑똑한 사람도 많고 걸러야 될 사람도 많고 예,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역시 근데 저도 유튜브를 제일 많이 그래요? 쓰긴 하죠. 아무래도 유튜브가 가져다주는 편의성이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뭐 맞아요. 특히 후기나 리뷰는 저는 무조건 유튜브. 뭐 사기 전에 어떤 거가 있지 하고 실사용이나 다이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쿠팡 그런 그리고 요즘에 제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자주 보는 게 자기의 아침 짐 싸는 거를 올리는 분이 있어요. 짐 싸는 거요? 네, 자기 출근 전 짐을 싸는데 항상 쓰는 물건을 계속 항상 쓰고 아껴 쓰고 핸드크림도 반 잘라서 그걸 썼다가 이렇게 넣고 하고. 근데 그런 모든 아이템이 너무 소중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고 되려 비싼 물건 아니고 그거를 정말 잘 다루고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 진짜 야무지게 잘 쓴다. 맞아. 이 물건 나도 사고 싶다. 그거 되게 좋아하는 채널 중 하나예요.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분이 그걸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저야 뭐 아이가 둘이고 연년생 3, 4학년 아이가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애들 데리고 뭐 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주로 수원에서 기차 타고 서울 가서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광화문 가서 세종대왕님 한번 만나고 예, 이순신 장군님 보고 그쪽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교보문고 가가지고 애들이 책 보고 조금 걸어가면 이제 종강역 근처에 쉑쉑버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거 하나씩 먹고 그러다가 또 기운 나면 또 광장시장까지 걸어가서 또 하나 뭐 한 그릇 먹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아니면은 주로 뭐 저희 강원도가 거의 제2의 고향처럼 좋아하는 여행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평창에 저희가 좋아하는 숙소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묵고 거기는 좋은 게 강릉도 가깝고 속초도 가기 편하고 그래서 각자의 그 강릉, 속초, 양양 이런 데 저희가 좋아하는 카페랑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항상 가는 걸로. 저희 집은 아직도 종종 가족여행을 가거든요. 워낙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제가 또 그래서 저희도 항상 강원도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어디 가지 하면은 강원도가 항상 1순위? 일단 바다도 있고 먹을 것도 괜찮고 맞아요. 예, 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수도권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바다. 그러니까 큰 동해 바다. 고향이 아무래도 충청남도다 보니까 서해랑 가깝잖아요. 네. 확실히 서해랑 동해바다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네. 딱 색깔부터 다르고 네. 갑자기 굉장히 뜬금없는데 그랬습니다. 탁 튀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홍대? 네. 가끔 혼자 돌아다니긴 하는데 네, 홍대를 약간 그게 제가 아까 일본 만화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되게 홍대 입구역에서 딱 내리면은 그 일대가 그게 좀 많아요. 어떤 일본 그 만화 문화를 즐기는 오타쿠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플레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건물마다 막 있어가지고 그냥 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갔다 올까? 해가지고 한 반년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은 아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리프레시하는 느낌도 있고 근데 호미화방 맞네, 호미화방. 그런 데 가고 좀 몰라요. 뭐예요? 호미 화방인데 진짜 큰 화방이 있어요 거기. 문구도 많이 다 있어요, 다. 진짜 많이. 그거 말고는 영화관이죠. 영화관 진짜 못 갔어요. 저도 오래 못 갔어요. 혹시 뭐 볼 영화가 없어서 또 빈도수가 적어졌다 이렇게도 느끼시나요? 그 궁금한 건데 또. 아니 대작들이 많았으면 영화 좋아하면 시간 내서라도 가기도 하고. 그래도 이번에 막 박찬욱 감독님 영화도 개봉했는데 그것도 못 보러 가고 그런 거 보면은 요청이 식었나? 아니면 OTT를 기다리나?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제가 올해 많이 안 간 건 시간이 많이 없어서인 것도 맞는데 동시에 저도 살짝 그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없다. 많이 없다. 저는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냥 오늘 뭐 기숙사 돌아가기 전에 그냥 영화관 한번 들리지 뭐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상영 목록 보면요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보고 싶은 게. 맞아, 그런 것도 있어. 상영관 자체에 걸려 있는 것도 많이 없고요. 한 작품을 오래 상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N회차를 하지 않는 관객 입장에서는 굳이 가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체인소맨도 그렇고 뭐 올해 귀멸의 칼날도 굉장히 인기 많았고 F1도 이제 내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F1도 여름에 나왔는데 지금 12월이잖아요. 아직까지요? 내린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요? 지금 확실히 작품이 많이 없어서 상당수 그런 좀 인기 있는 몇몇 작품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배급사 입장에서도 좀 자신이 없어질 것 같긴 해요. 네. 이거를 딱 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당연지사 들고 그래서 공개가 막 2년, 3년 미뤄지는 작품들도 뭐 코로나 이슈가 있었다곤 하지만 그거 외에도 그런 작품들이 뭔가 늘어나지 않았나요? 예전보다. 창고 영화는 창고 영화는 다 털었다라는 식의 기사를 최근에 본 것 같기는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자신 있게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맞아요. OTT도 들어요. 있고 그죠? 네, 개봉하고 네. 아니면 영화관이 위기인 건 맞지만 영화가 위기인가? 라고 봤을 때 잘 모르겠거든요. 최근에 K-POP 데모노터스도 엄청 맞아요. 흥행했잖아요. 일단 영화 보러 가는 게 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저 같은 사람 경우엔 저는 어쨌든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서 이 오전에 일을 하고 다 하는데 영화를 한번 보면 3-4시간이 훅 사라지고 그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서 주차도 해야 네, 되고 주차도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먹기도 해야 그래서 되고 아 이거 진짜 젊었을 때 많이 해야 되는 행위 중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요즘 세대분들한테는 OTT가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건 항상 똑같았어요. 아 가서 보길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네마적 경험은 맞아요. 그냥 OTT로 보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죠. 근데 요즘 계속 재개봉, 옛날 대작들 재개봉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요청하면 받아주는 데도 있나요? 그런 극장이? 나 이런 거 보고 싶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요청하면? 뭐 단체가 뭐 요청하면? 궁금해요. 저도 이거 숨이세 근데 지금 상황이면 해준 거가 나쁘지 않나요? 그쵸. 지금 메가박스 여기 옆에 있는데 네. 차라리 난 있는지도 몰랐어 진짜 메가박스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있는 건 옛날엔 알았지만 지금 있는 줄 생존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딱 오면서 보는 진짜 옛날에 있던 분이랑 12년 전에 보고 그때도 메가박스 중앙극장에서 메가박스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네 하고 잊고 있었는데 보니까 살아있어서 되게 반가우면서도 짠하면서도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관객분들 들어오시면 이렇게 직접 관객분 몇 분 들어오시면 세지 않았어요? 네, 셌어요. 그 정도 옛날은 전 저기 바로 중앙극장에서 반지의 제왕을 봤거든요. 그 종이 티켓 요만한 거 사면은 탁 뜯어서 반을 주고 한 명씩 들어가면 세요.
네, 심지어 중간에 들어와요. 끝나기 직전에 사람들이 자리 맡아야 돼서. 왜냐면 좌석 번호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뒤돌아서 이렇게 네, 뒤돌아서 벽에 서 있다가 사람들 끝나서 나가면은 좋은 자리 잽싸게 가서 타고. 그래요? 그거는 기억나요. 계단에 앉아서. 네, 맞아. 아, 좀 그거 진짜 오버부킹. 오버부킹. 네, 오버부킹 개념으로. 저도 근데 딱 한 번 봤어요. 새는 제 생각에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제 생각 그때 이후로 사라진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봤다고 얘기하는데 1학년 때 있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찰칵찰칵 하면서. 지금은 아예 없죠. 없죠. 왜냐면 그땐 또 동시 상영 같은 거에서 이 영화 끝나고 다른 영화 바로 연속 틀어주는데 그냥 한 번에 쭉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한 번 그렇게 본 적이 있고. 중앙극장일 때 그런 시스템. 네, 중앙극장이랑 저쪽에 또 시네마타운이라고 수원역 가는 길에 초록색 건물 극장이 있었거든요. 지금 사라졌죠. 옛날에 사라졌죠. 네. 그 매산시장 쪽. 예, 아마 그쪽이 더. 컴퓨터에. 예. 근데 아까 반지의장 얘기해 주셔가지고 요즘 애들은 반지의장 잘 몰라요. 요즘 애들이라고 말하는 게 좀 웃긴데 어쨌든 제 인생 영화 중 그래도 하나긴 한데 이게 피터 잭슨이라는 감독이 톨킨 원작으로 했고 나면서 또 영화에 대한 또 가지가 이렇게 나갔죠. 그 영화로 또 보면서 더 좋아하게 되고. 딱 그 뭔가 각 세대별로 그런 식으로 약간 대표되는 시리즈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한테는 반지의장은 조금 더 옛날이고 그죠. 맞아, 옛날이지. 태어나기 전에. 10년 차이라서. 네, 저가 초중고 시절에는 해리포터였거든요. 딱 제 기억에 제 고등학교 때 해리포터 영화가 딱 끝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때 시작했고. 트와일라이트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트와일라이트도 트와일라이트 2000년. 좋아하는 남성분들은 못 봤어요. 저 아직 저희 남편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요. 네. 저는 아직도 보면 막 되게 설레고 막 두근두근하고요. 난리 났다 쟤네. 그 분위기가 있어. 그 특유의 그 둘 다 이렇게 창백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맛을 보는 거잖아요. 창백한 애들 둘이서. 약간 유치하면서도 몰랑몰랑한 그런 맛으로. 그럼 그 몰랑몰랑함을 가진 채로 미키 세븐이 어땠어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은 달라요 저한테. 그 완전 다른 시절의 분이죠. 패터슨과 지금 이 미키 17의 패터슨.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다. 로버트 패틴슨 본인도. 패터슨 기사 중에 운동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 촬영 때 배 복근을 그렸다고 그 기사 보고 너무 깨가지고. 아 귀엽네. 우리 주제가 사실 핫플이었죠. 또 영화로 기억돼. 사실 하프로 안 다니고 죄송합니다. 영화 봤지 뭐. 네. 그쵸? 죄송합니다. 그렇죠 뭐. 안 논 사람. 영화만 보는 영화 편집점이 바보. 정말 제대로 잡혔네요. 네, 여기서 딱 끊으면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도 안 돌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무리 잘 하시겠죠 뭐. 잘 마무리.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하자고 했고 자가당착이랄까요?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눠주신 강구구 선생님, 정팔삼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표팔구는 이만 물러갈게요. 네, 제가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다음 시간까지 안녕. 밴디 구호 같은 거 아자. 리포트 대박 나라. 여기서 영상 끄면 페이드아웃 시키면 되거든요.